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11월 첫날 시작이고 지난 10월은 역사적으로 불장이었고 정말 이번에도 10월 비트코인 20% 넘는 반등이 나섰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은 비트코인 평당 24,000달러에서 26,000달러 25% 비중으로 편안하게 홀딩 중이십니다. 이제는 알트코인 단타 치는 구간 진입을 했고 비트코인도 매도 타임을 언제 가져가야 될지 찾는 구간이고요. 코인 가격 상승으로 최근 신규로 중경투 영상 시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26,000달러 하락할 때부터 오른쪽 하단 무조건 홀딩 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대로죠. 8월 9월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사 모아야 한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비트코인 추가 상승 없고 34,000달러 횡보 중인데 비트코인 도면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팔고 알트코인 매수 중이고 신규 자본들도 좀 더 비트코인 움직임 체크를 한 다음 추가 매수한다는 포지션이죠. 비트코인 도미노스 내려갈수록 알트코인 고점에 다와간다 볼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 고점은 연중 금리 인하하기 석 달 전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게는 내년 5월에 금리 인하하니까 내년 초까지는 알트나 비트코인 상승 괜찮다는 거죠. 대신에 강조드린 점은 단기적으로 11월 2일 애플 어닝을 보고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애플 어닝 미스 크게 나오게 되면 나스닥하고 코인도 영향을 받는 거죠. 코인 투자는 수익률보다 얼마나 현금을 잘 지키면서 투자한지가 중요하고요. 알트코인 하락하면 쉽게 마이너스 10% 내려올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0% 손실 메꾸려면 플러스 20% 이익이 나야 됩니다. 비트코인, 메인알트 신중하게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자코인이나 선물 투자로 손실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현금 다 잃고 코인 떠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알트 시장에서는 우리 리플이 11월 8일 스웰에서 IPO 호재 발표 기대감에 상승 중이고요. 3주 연속 양봉 만들고 있는데 리플 가격 상승 잘하면 회사에서 IPO 발표 안 할 가능성이 반대로 존재를 합니다. 괜히 가격 1,000원 이상 빠르게 만들어서 1,000원 평당 개미들 손실 복구시켜주는 것보다 다음 하락장 대비해서 호재 아껴두다가 핵심 저항선 강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리플은 2017년부터 해서 6년 넘게 시가총액 순위 3위 지키는 코인이라 호재로 가격 컨트롤 하는 데는 도가 텄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역사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 방어를 잘하듯이 리플도 애플 보고 배운 다음 가격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안정적이면 홀더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대신 단기 급등락 반복을 하면 리플 장기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거고요. 우선 11월 2일 애플 3분기 어닝 앞두고 애플 신제품 맥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노트북 최초 3나노 반도체 탑재한 M3 제품을 출시했고요. 애플의 경쟁사 인텔은 10나노 반도체로 10년 넘게 사용하는데 애플은 3나노 반도체로 업계에서 가장 빠른 CPU를 보유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M1 칩 대비 M3는 일반 프로 모델에서 각각 30%, 50%씩 성능 향상되었고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하면서 인텔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진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가격도 M3 일반 모델 동결하면서 판매량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애플 주가는 맥북 발표 전 165달러에서 17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가격 동결되고 성능 업그레이드 되니까 애플 매출에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노트북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애플 제품 여전히 비싸고 고가 제품이다 생각이 됩니다. M3 일반 모델 제품이 279만원인데 램 업그레이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추가하면 300만원 쉽게 넘어가고요. 노트북 PC 시장은 2021년 코로나 때가 가장 불장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향후 노트북 가격 상승할 줄 알고 판매량이 급증을 했었고요. 그때 구매한 소비자들이 재구매할 타이밍은 오고 있는데 최근 노트북도 상향 평준화로 저가 노트북도 성능이 우수하고요. 거기에 애플 노트북은 윈도우 OS하고는 달라서 신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윈도우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도 성능이 떨어지면 애플로 넘어가겠지만 최근 윈도우 11에서 AI 비서까지 업데이트 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애플 PC로 넘어갈 이유는 확실히 줄어들었죠. 개발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 특수 목적으로 애플 PC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윈도우 사용자는 쉽게 애플로 이동을 못합니다. 윈도우 컴퓨터도 이 정도 성능이면 300만원 이상 더
더 비싼 제품도 많은데 애플의 OS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애플이 PC 성능에서는 업계 최고는 맞는데 돈이 있어도 애플 OS 적응하기 귀찮아서 구매 안 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성능의 디스플레이 화면도 업계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고요. M3 맥북 출시 총평은 성능은 최고지만 코로나 때 구매한 PC는 아직 쓸만하고 애플 OS 감당이 안 된다 정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M3 맥북 출하되고 애플에 먹구름 낀다. 겨울 일찍 찾아오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분석이 났고요. 애플 내년 어닝이 부정적이라는 건데 M3 맥북 판매는 되겠지만 매출이 전작 뛰어넘거나 급격한 성장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윈도우 환경까지 포기하면서 넘어갈 만한 성능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 비트코인 백서 발간 15주년 축하 메시지 트윗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웬만해서 코인의 부정적인 부분 트윗을 하는데 11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긍정적인 코인 트윗이 났고요. 올해 7월에 미국 법원에서 리플 부분 승소로 리플에 손을 들어줬고 9월에 그레이스케일 ETF 소송 포위까지 SEC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인 시장 안 움직인다는 거죠. 게리 겐슬러는 SEC 첫 번째 방향성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트윗에서 투자자 기만하는 암호화폐 회사 증권법 준수할 필요 있다 이야기했고 겐슬러 트윗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 형식의 트윗이 많고요. SEC는 2017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겐슬러가 의장도 아니었고 대통령도 코인에 부정적인 트럼프였으니까 더욱이 ETF 될 가능성이 낮았죠. 하지만 2011년부터 바이든 민주당 집권 이후 친서민 중상층 부양으로 코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이고요. 리플 소송도 겐슬러 의장이 아니라 트럼프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겐슬러 의장도 FTX 파산 전에는 코인에 중립적이었다가 루나코인 FTX 사태 나오고 코인에 비판적으로 돌아선 거고요. SEC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투자자들 손실 컸다는 미국 의회 비판이 컸었죠. 그리고 FTX 재판도 연일 미국 내 뉴스 나오기 때문에 SEC의 새로운 입장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 성공리에 마무리하려면 중산층 달래줄 수 있는 코인의 긍정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백서 발간 축하 메시지 하면서 겐슬러 의장 밑밥을 깐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리플은 11월 8일 스웨를 앞두고 812원, 800원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900원까지는 매물대 약한 모습이고 신규 자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이고요. 이번 리플 상승에 근거한 뉴스는 리플 레저에서 NFT가 300만 개 누적으로 발행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큰 호재도 아니고 호재라고 보기도 힘든 뉴스인데 최근처럼 유동성 들어온 장은 살짝만 호재 찔러줘도 민감하게 가격이 반응을 하는 거죠. 리플 레저는 코인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백서같이 리플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코인 생태계 이더리움이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듯이 대부분 알트코인, 코인 스테이킹 등 코인 서비스들이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중국 위아나 CBDC도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리플이 시가총액순위 3위를 굳건히 지키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파일을 가져올 필요가 있고요. 미국하고 한국, 영국 등 중국 따라서 이더리움 CBDC를 만들지 아니면 리플이나 새로운 체인을 이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리플은 2020년 소송되고 나서 리플 망할 줄 알았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으로 대량 넘어왔고 2011년 불장에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반사 효과로 더욱 상승을 했고요. 대신에 다음 불장은 리플도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이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도 리플의 시가총액순위 3위 굳건히 지켜주면서 펀드멘탈 강하다는 코인이라는 점 인식을 시켜주었고요. 리플 가격이 하락을 해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진 거죠. 거기에 소송 결과도 리플에 긍정적이니까 장기적으로 리플도 홀딩할 만한 코인이다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하루 전 썸네일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온다 언급을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25,000원까지 상승 이후 다시 한 번 더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27,000원 매물대가 가장 강한 구간인데 최근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알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보면 여기 매물대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코인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처음에는 비트코인 샀다가 알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와중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미국 투자자들보다도 한국, 중국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수를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 자산 시장은 미국이 먼저 매수하고 한국, 중국 따라서 매수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2021년 도지코인 불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27,000달러 여기 매물대 뚫어버리며 40,000달러 매물대까지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 호재 나오고
나오면 쉽게 뚫을 수가 있는데 올해 4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새로운 이더리움 소식은 없고요.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갭을 두고 진행하는데 6개월 차인 11월은 업데이트 없고 내년 1월이나 2월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